우주 선진국 한 10년 정도 벌어졌다 그러잖아요. 친구들 다 지금 막 학원 가고 가해받고 하는데 네. 이제 막 학원 하나 단과반 하나 끊었단 맞아, 말이야. 맞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교 1등 합니까? 그럼 개인 과외를 붙여줘야지 좀. 스하. 실제로 공상과학에서나 볼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는 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 이후에 벌어진 많은 일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도 우주로 가는 로켓을 만들었고, 박사님 보시기에 냉전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엔 경쟁이죠. 네. 선의의 경쟁, 선의였는지 모르겠지만 악의의 경쟁. 내가 쟤보다 뒤떨어질 수는 없지, 약간 이런 그쵸, 그쵸. 네, 그런 경쟁이 있고, 모든 기술에서 가장 탑은 군사 기술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군사 기술에서 이제 쓰였던 것이 나중에 가서 이제 상용화되고, 뭐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 기술이잖아요. GPS.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사실 뭐 냉전 시절에 경쟁하느라고 굉장히 뭐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과학기술이라든지 의학기술, 뭐 제약 이런 게 발전하는 시기는 안타깝지만 전쟁이에요. 네. 죽이기 위한 그렇죠. 상황에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한다. 그렇죠. 나는 살아야 되고 가장 그렇죠. 효율적으로 적을 많이 죽여야 되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비윤리적인 방법들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시기가 그 시기이기 원래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들도 그냥 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대를 정말, 위해서. 네, 뭐 극단까지 약간. 왔으니까. 네. 그 소는 좀 희생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통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쟁 시기에 이제 가장 많은 발전을 하죠. 사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보면은 우주 산업 기술 중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되게 많죠. 정말 많죠.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진공청소기. 지원 청소기도 있고. 네. 뭐 제가 이제 템퍼 매트리스 쓰거든요. 요게 이제 그 나사 출신 뭐가 만들어서 뭐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우주복에 있는 완충제, 허리를 좀 보호하려고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또 푹신푹신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공청소기도 이게 표면, 달표면 이런 거 채취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 네. 막 그래서 모터 이제 막 센 거 하고 막 이러면서 한 거고. 또 그리고 뭐 블루투스 테터링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냥 뭐 경쟁을 하고 있고 뭐 달에 가고 있고 뭐 우리 화성에 가고 이런 것만 보이지만은 사실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아주 많은 산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 좋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스하. 그 아폴로 미션 했던 당시가 황금기잖아요. 우주 미션으로 봤을 때는. 그쵸.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과거의 그 영광의 시대를 재현하는 50년 만에, 거의 50년 만에 달 탐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이 많았어요. 저한테도. 왜냐면은 뭐 한 반백년 지난 시간 동안에 과학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미 과학기술이 그때랑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뭐가 난리냐, 옛날에 갔던 그것도 지금 못 가서 난리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저한테 들어오고. 네, 그래서 50년 만에 달 탐사가 과거 50년 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은 진짜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나라도 되게 많아요. 중동에도 있고, 그리고 막 우주에 진짜 진심인 나라,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나라, 뭐 이런 나라도 있고, 이스라엘도 시도했는데 실패는 했지만, 그쵸.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사실 되게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뛰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아예 넘사벽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달라진 거는, 옛날에는 이런 우주 사업하면은 당연히 국가가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못하는 건데. 네. 예전에. 그래서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건 게, 기업이 이걸 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그 당시에도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게 붕어빵 파는 분이 붕어빵을 막 굽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붕어빵을 굽지 않겠다. 우리는 반도체를 굽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우리가 갖고 오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그 정도 격차예요. 왜냐면 온다, 감이. 네, 왜냐면 나사라는 거는 진짜 거의 전 인류 기관인데, 갑자기 조그만 스타트업이 우리가 이제 쏘겠다. 근데 실제로 한 12년도 안 돼서 나사의 모든 역할을 지금 다 가져왔어요. 붕어빵 가게에서 반도체 굽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이 투자했고 본인이 신념을 갖고 했던 거고. 국가 차원에서 정말 밀어주기도 했고 네, 미국에서. 네. 예. 나사에서도 상당히 신뢰를 주고서는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했고 맞아요. 지금은 만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도 양쪽이 다 집어넣고. 네. 그런 면에서 옛날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 보면은 이제 어떤 냉전 시대의 상징적인 정치적인 상징을 위한 우주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실질적인 자본주의. 네, 뭐 비즈니스 수익을 얻기도 그쵸. 하고 그 플러스 물론 이제 정치적인 뭐 이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스타트업도 꽤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도 우주 기술에. 그 누리호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진 제어 시스템 뭐 이런 핵심 기술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많은 민간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강조 회사 얘기죠.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핵심 기술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많은 민간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이런 국가에서 민간 주도로 편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페이스 시대. 예, 이게 정말 열렸다. 와, 근데 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려면은 일단 가성비가 중요해요. 기업은 비즈니스니까. 이게 가능했던 게 제가 보고 정말 눈물을 흘렸던 그 영상. 바로 발사체. 1단 로켓 재활용하는 영상. 아, 3, 2, 1. Liftoff of the Falcon 9. Vehicles pitching down. 펠콘 헤비 쫙 날아가다가 보조 엔진 탁 떨어진 다음에 슈 하고 딱 쓰지 않습니까? 네. Stage 1 landing where it started. Stage 1 landing leg deploying. Falcon 9 has landed. 아, 진짜 눈물이 진짜. 왜냐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원래.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이거를 하려고 정말 오랫동안 과학자 노력을 했어 나사에서도. 네. 왜냐면은 이게 이거 하나가 한 번만 쓰고 다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비용이 다 많이 수작업이에요. 들지. 예. 근데 이거를 재활용한다 이거는 엄청난 이득이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얘가 일단 점화가 됩니다. 로켓이니까. 그러니까 불이 붙는 거야. 연료를 팍 써. 그리고 올라갔어. 올라가서 얘네가 우주에서 다시 점화가 돼야 돼요. 다단 연소 사이클이라고 재점화가 일어나야 네. 되는데 얘가 들어와서 다시 점화가 돼서 다시 돌아와갖고 다시 딱 맞춰야 되는 거죠. 심지어 그것도 딱 쓸 때 조금만 먼저 꺼져도 추락. 조금만 늦게 꺼지면 바닥에랑 충돌해서 폭발하겠죠. 정확하게 딱 맞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고. 근데 이거를 물통 세우기도 어렵잖아요. 물통. 네. 물통 세우기도 어려운데 연필 세로로 세우는 거 더 어렵죠. 연필을 세로로 세우는데 대기권 밖에 나갔다 들어온 연필을 세로로 세우는 거. 아, 진짜요? 그렇죠.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 오. 근데 이걸 해낸 거예요. 아,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한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발사체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스하 우주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우주 선진국이랑 또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또 너무 기죽으면 안 되는 게 인공위성 쪽에서는 또 설계를 우리가 다 합니다. 또 운용을 지금 하고 있고 지상국에서 우리나라가 이거는 좀 못했었다 했는데도 해낸 거 발사체. 네, 누리호가 또 해냈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김밥을 못 만들었고 배달도 못했고 근데 우리 이제 김밥도 만들고 배달도 하는 거죠. 이제 김밥 천국 세우면 돼요. 이게 저 우리나라입니다. 네. 네,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도 뭐 화성 간다, 뭐 화성 탐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했었어요. 많이 했었죠. 네, 예. 뭐 하자 뭐 이런 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로드맵을 통해서 해놓은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뭐 2022년부터 5년 내에 이제 달 탐사용 뭐 독자 발사체 엔진 뭐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2023년에는 달 착륙 그리고 자원 채굴 뭐 이런 걸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45년 이제 광복 100주년 아. 네, 되는 해에는 이제 화성의 태극기를 이렇게 꽂겠다. 사람이 못 꼽아도 네. 뭐 탐사 로버가 가서 꼽더라도 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는 거 그냥 뭐 선언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로드맵에 따르면은 한국형 나사라고 우주항공청이라는 게 이제 네네. 올해 설립 예정이긴 해요. 나사 같은 경우가 이제 백악관에서 또 이제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이제 뜨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아서 이끌겠다라는 지금 전략인 건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네, 이거는
뭐 앞으로 우주 개발이라든지 탐사라든지 이거는 선진국이 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쩌면 더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된다라는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 이걸 좀 더 진지하게 받아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죠. 예, 물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만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금 더 힘을 더 실어주고 이건 잘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죠. 사실 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해 가지고 과학계 선배님들 후배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저도. 근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 이거를 언제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주 법안 관련해서 뭐 대선 때부터도 이제 여야에서도 막 네네. 나왔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우려가 되는 게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이 등장할 때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성과로 보는 거죠. 네네. 성과.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는 것이 성과가 되면 안 돼요. 우주항공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을 하는 거지, 이거를 설립했다라는 걸로 어떤 진영의 성과로 가져간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훌륭한 인재들. 훌륭한 인재들 그럼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돈 써야 돼요. 매우 공감이 됩니다. 네. 그거는 뭐 중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력들을 많이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전략이 있었죠. 네. 엄청난 연봉과 뭐 그렇죠. 혜택을 다 주면서 네. 전 세계에 퍼진 중국인 과학자들 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 전략을 해서 지금까지 사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정도예요. 정말 이 훌륭한 인재들을 끌고 오려면은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대가를 분명히 줘야 되고, 맞아요. 거기에서 뭐 좀 아끼나 어쩐다 이러면 안 돼요. 팍팍 써갖고서는 진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존심 안 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스하. 또 우리가 우주산업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한국 미사일 지침이 이제 종료가 예. 됐죠. 이게 1979년에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미사일 기술 이전을 하면서 대신 이제 제한을 걸잖아요. 뭐 탄도 뭐 중량이라든지 뭐 사거리라든지 예. 뭐 이런 걸 제한을 뒀는데 이제 북핵 위협도 있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중국이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차차 풀어주고 이제는 끝난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미사일과 로켓이 한 끗 차이가 나요. 한번 차이죠. 예, 뭘 넣느냐, 그렇죠. 뭘 넣느냐에 네. 따라 달라지는 거기 페이로드로 때문에. 뭘 넣느냐. 예. 근데 이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실험하고 개발하고 이걸 못했던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정말 박차를 가해볼 만한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가. 누리호 1차, 2차 발사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 발사 같은 경우가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이제 처음 발사가 돼요. 대한민국이 뉴스페이스 단계로 진입하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 민간 우주 기업을 육성을 해야지 이제 우주 산업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스하.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 기술 확보국으로 급부상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한계점이 뭐가 있을까? 그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죠. 뭐 사실은 한계를 알 수 없다, 일인지. 아직. 예, 뭐가 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매력일 수도 있는데, 뭐 그냥 굉장히 뭐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우주 뭐 발사장, 민간 발사장을 만들면 어디다 갈 것인가, 주변에 이제 민원 지역 많이 들어오죠. 주민들하고 예. 예,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이너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모두가 사실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죠. 법적인 네. 문제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우주 관련돼서는 뭐 국제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미미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국제법도 사실은 이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주는 모든 사람들의 우주 이렇게 여겼지만 이제 아닐 테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드는 시점이 왔을 때 그거 한대 그래서 지금 막 준비하고 막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국가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했을 때 이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떤 무슨 이제 동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걸 좀 잘 상의를 해서 합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정부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민간한테 이관할 때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무조건 뭐 다 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게 있고, 또 이제 불필요한 걸 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아무 의미 없어지니까. 예. 소통이 되게 중요한 그쵸, 거죠. 그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정말 적재적소로 지금 스페이스X랑 나사의 관계처럼 잘 만들어지면은 급부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스하.
이렇게 우주 산업이 발달하고 이제 화성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영화 마션 같은 경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감자 이렇게. 네, 뭐 주로 감자 먹고 우리나라는 가면은 뭐 감자전 해 먹으면 돼요. 바삭하게. 예. 많은 나라가 이제 지금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달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달을 기반으로 이제 화성으로 이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까운 미래 이야기는 아니긴 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먼 미래고 만약 가더라도 인류가 진짜 딱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듈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듈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한 환경, 그 굉장히 폐쇄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이거를 갖다 놓고 로봇이 도착해서 조립을 다 하고 문제가 오면 테스트를 수없이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인간이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기대되는 점 있으실까요? 일단은 빨리 치고 나가서 우리 일단 선두로 가자. 선두로 가야자. 뭔지 모르지만 일단 앞에 서 있자. 뭐 싸움도 이 선빵이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경제적인 이익부터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원을 개발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윤택해지고 뭐 이거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성장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 조금은 정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뭐 경쟁을 무슨 뭐 미국하고 중국처럼 뭐 패권 경쟁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유럽 국가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서는 이제 미래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단순히 지금 당장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성장은 없더라도 뭐 100년, 200년 후에 아주 새로운 곳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뿌리내릴 수 있다면은 그거 되게 가슴 뛰지 않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그럼. 네. 사실 그때 가서는 없어. 그때 가서는 안 돼요. 선점해야 돼요. 선점해야 돼요. 맞아요. 네. 스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산업이 발달을 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나 뭐 제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결국 기회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시대가 바뀌면은 지금 있는 직업 뭐 10년 후에 없어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늘 있었던 일이에요. 맞아.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네. 맨날 직업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다 직장이 있어. 어디선가 직장을 구해봐. 다 직장이 있어. 네. 사람이 직장 진짜 잘 만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주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놓치지 말자 기회를. 온 기회는 잡아야 돼요. 이 기회에 탑승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탑승하는 사람은 또 엄청난 변화를 또 겪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그냥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탑승하겠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같이 가시죠. 스하. 네, 박사님 오늘 스페이스 하이커 첫 회를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네. 제가 봤던 시각을 훨씬 더 넓혀주셨고. 아, 정말요? 예, 모르던 걸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우, 제가 드릴 말씀인데. 네, 제가 네. 늘 이제 영상을 보고 하면서도 진짜 쉽게 잘 설명해 주신다 했는데 아이고, 네. 직접 와서 이렇게 일타 강사처럼 해주시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 정말 첫 번째 방송이었지만 우리 김지훈 박사님 덕분에 정말 스타트를 잘 끄는 것 같아서 뒤에 나오실 분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 뒤에 이제 히치하이커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약간 부담이 되실 거예요. 부담 좀 가지라고. 네. 네, 부담에 탑승하세요.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주선장 과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스하!